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요, 현 장세의 대응 전략과 함께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하모니 관심주 진단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현 장세의 하락 원인을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죠. 아직 확산 중이라서요,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요, 진원지인 중국 경우는요,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경기 부양책도 나왔어요. 중국 상해 지수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만간에 이 확진자 수 감소와 함께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하락 원인이 지속성이 있기보다는요, 단방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잦은 매매죠. 우리가 일반 투자가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요, 보유하고 있는 소수 종목과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상승 종목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매일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매일 상승하는 종목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성공하기보다는요, 실패할 확률이 많다. 특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잦은 매매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문제, 위기 때 스스로 무너지지 마라라는 원칙 준수죠. 자,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고요, 무리한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뭐 신용을 쓴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주도주 접근 용의가 편하죠.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주도주 논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도주라는 것이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하방 경직이 강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상승장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런 종목이 소수다. 오히려 주도주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요, 가격을 보지 말고 때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가격이 싸다고 매수를 접하기보다는요,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히려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요, 오늘 나온 뉴스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2월 26일 뉴스 특징주죠. HFR 미 버라이전 5G 프론트홀 공급자로 선정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지만 HFR 어저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5G 통신 장비주들과 묶어서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 업종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투자 대환이다라는 말씀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번 뒤에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자,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부품업체 실적 우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덕산 네어로스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제외를 해드렸는데요. 실적 호조 계속적인 리포트 긍정적인 것이 나오면서요,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텍이죠. 가장 낮은 중국 비중 주목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나왔는데, 지금은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주도주 종목으로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부분, 노란색 부분이 있죠. 회원 가입 문의해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드렸는데요. 뒷부분에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경기 부양책죠. 자, 추경 규모가 10조 원대에 달하는 추경 경정 예산을 편성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죠. 지난 2015년,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는요, 11조 6천억과 비슷한 슈퍼 추경이 예상이 된다. 그 경기 부양책이 곧 발표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2003년 사스 때는 7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바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에는 IT 업종,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투자 대안이다. 어제도 이와 비슷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별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KB증권은 IT 업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공급 축소로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하고 또 부품이라든지 소재 공급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소비도 줄면은 생산이 줄겠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이 공급 축소가 자유롭지 않은데 이 IT 쪽은 공급 축소가 가능해서 오히려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논리예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IT 버블 이후 반도체 가격이 90%나 급락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스가 확산이 되자 단기에 반도체 가격이 더 하락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공급망 충격 이슈가 나타나자 반도체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하반기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반도체 가격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펼쳐졌다라는 내용이어서, 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해도, 그리고 업황에 큰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량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IT 업종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디램 가격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 15.4%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이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생산 기지 삼성 오스틴 반도체 사업장이 지금 이 공장이 이 2개 라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5개의 라인으로 증설한다 그러죠. 그만큼 비메모리 쪽에 집중 투자하고 또 그만큼 수요도 나오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이 미세 공정이죠. EUV 극자외선 그쪽 라인에 올해까지 7조 2천억 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또 퀄컴에서 이 모뎀이죠. 그거를 또 수주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성과가 과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반도체는 비메모리 그리고 소재, 장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 집중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우리가 언급해 드렸던 넷패스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넷패스 우리가 2월 10날 11날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하반 경직의 모습이 강하다. 그렇죠? 넷패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메모리군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하모니 관심주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가장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 또 하나 있죠. 동진 세미캠. 그렇죠? 이 노광공정 소재 강강액을 제조하는 회사죠.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종목 위주로 한번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동진 세미캠. 그쵸? 오늘 한 250원 하락한 16,400원으로 마감됐죠. 그나마 또 양봉이죠. 그쵸? 전일 하락, 상승한 폭은 다 까먹긴 했지만은, 이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거래량도 71만 주. 그쵸? 더 이상 매물이 그만큼 작대. 물론 오늘 거래가 감소한 것은, 그쵸? 매수세가 없어서 감소한 것도 돼요.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누가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오히려 매도세가 물량이 많아지면은 거래가 증가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약세장의 패턴인데, 거래량 감소를 하고 또 오늘 주가 변동폭도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이런 모습 같아.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은 역력하다. 거래량 오늘 71만 주. 그렇죠?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 시장만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 종목
지지선이 17,000원이라 해서 17,000원 초반대부터 우리가 좀 분할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지난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페스 일단 성공을 하고 그런 계속적인 보유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소재 업체 동진 세미캠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생각보다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17,000원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은 이 종목에 대한 누가 물량을 털고 악재에 의해서 빠진 거기보다는 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서 시장이 안정된다.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보다는요 증가 속도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아마 빠르게 회복이 된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속상한 부분은 있죠. 우리가 17,000원 초반대 언급을 해드려서 17,000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충분히 시장 안정시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어제 또 우리가 이제 주도주 논리해서 말씀드렸던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주가 시장이 안정되면 주가 회복이 가장 빠른 종목들이 그렇죠? 주도주 논리로 돼야 그리고 또 역사적인 고점 전후에 있다든지 또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재료를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오늘도 200원 상승 31,300원이죠. 다 또 역사적 고점 눈앞에 두고 있어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네페스 그렇죠? 오늘 300원 하락 그렇죠? 어제 1,100원 떴는데도 주가가 최근에 우리가 이게 지난 2월 10날 10일이니까 24,000원 초반대 화요일날은 24,000원 중반대 그렇죠? 그러면 벌써 25% 이상 좀 수익이 거의 나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30% 가까이 올라왔는데도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데도 누가 관리를 해주면서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 즉 시장이 안정되면 지속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바로 비메모리 쪽, 그죠? 하방 경직이 강한 그런 종목군으로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원익 QNC하고 동진 세미캠 그런 회사 내용이죠.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7, 8분, 한 10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G 통신 장비죠. 자, 악재와 호재가 오늘 겹친 하루예요. 그죠? 악재는 전일 장 마감 후에 나왔던 4분기 실적 발표죠. 영업이익이 29억 7천만원. 근데 이 실적이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25% 감소를 하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52%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쵸? 또 호재성 리포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의 5G 5세대 이동통신의 프론톨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자, 호재와 악재가 지금 맞물리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약세로 인해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일단 5G 통신 장비에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삼성전자도요,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US 셀루라와 5세대 그리고 5G와 4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죠. 지금요, 삼성전자가 1위, 2위 그리고 3, 4위가 지금 합병을 하기로 했으니까는 또 같이 또 되죠. 5위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미국 통신사의 가입자 전체 시장의 80%에 달하는 그런 통신사들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미국이 총 투자 금액이 한 300조가 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부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RF, HIC, OE 솔루션 그리고 RF텍이죠. 이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 이 미국이 이 중국의 이 세계 통신 장비 업체 1위인 화웨이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삼성전자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서진 시스템, RF, HC 계속 관심.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먼저 HFR. 오늘
호재와 악재가 겹쳤는데요. 어떻게 장의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600원 6.3% 그죠?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조금 이것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첫 조정인데요. 아마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나 그죠? 조금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그죠? 예, 서진 시스템. 자, 서진 시스템. 자, 최근에 좀 주가, 그쵸? 시장 급락과 맞물려서 동반 약세 보이면서 3만원 살짝 깨놓으면 29,000원 좀 지지를 삼고 있죠? 뭐 더 추가적인, 모르겠습니다. 뭐 종합지수, 미국 증시가 뭐 최근에 한 10% 가까이 밀렸는데 뭐 계속적인 하락을 보인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 영향 아니라면요.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을 거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서진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종목들, 그러니까 주도주 논리에 맞는 종목군들은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서진 시스템 하모니 관심주에서 계속적인 편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RFHIC, 그쵸? 생각보다 강하던가 우리가 저점을 3만원 선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플러스 50원, 그쵸? 자, 오늘 주가 상승도 의미가 있지만요, 수급적으로 계속적인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지난 1월 3일날 대량 거래했죠. 200만 주가 넘는 거래량과 함께 수급적으로 꼬였으나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100만 주가 넘었죠. 그러한 부담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요, 최근 3만원을 저점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국면. 왜?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요, 낮아진 그 실적 전망치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한다 했죠. 그런 부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서진 시스템 RFHIC 하모니 관심주에 계속적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폰 생산 차질 부품업체 실적 우려죠. 자, 중국이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아직 공장들이 원활하지 못하죠. 여기 보면요, 실제로 중국 정보통신기술원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37% 급감을 했으며 시장 조사 업체 포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 감소를 할 거다. 이 스마트폰 생산이 감소를 하면서 부품 업체들도 그렇죠? 수요 감소로 불가피하게 실적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죠. 자, 스마트폰 관련주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KH바텍, 세경하이테크, SKC코오롱, PI 이쪽은 우리가 갤럭시 폴드 그렇죠? 우리가 Z 플립이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BH까지도 마찬가지죠. BH도 갤럭시 폴드폰이에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아나텍, 액트로 이것은 이 갤럭시 S20 그렇죠? 카메라 모듈 쪽을 강화를 시키는 그 수혜주인데 지금 갤럭시 S20 그렇죠? 새 기종이 나왔는데 가장 비싼 울트라 기종이 가장 인기가 많다 그랬죠? 지금 만약에 100대면요. 지금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한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보면은 한 40%에서 50%가 바로 울트라 쪽이라는 거죠. 인기가 많다. 왜? 이 광학줌, 그렇죠? 5배줌, 10배줌, 그 광학줌이죠. 근데 그 광학줌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액트로 같은 회사, 그렇죠? 폴디 디즘에서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줌 기능을 앞으로 뺄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앞으로 빼기보다는 옆으로 눕히는 기술이라 해서 그것이 폴디 디즘,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 그렇죠? 요 납품하는 회사가 액트로다, 그렇죠?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TOF 해서요 입체 감각을 키우는 그러한 기술이 있죠. 작년서부터 납품이 됐지만 고급 사양에만 납품이 장착이 됐는데 그것이 올해서부터 확장된다 그랬죠. 왜? 5G 통신이 계속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단 뭐 최고가 상품에서 뭐 중가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 확산이 되면서 장착되는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 자동 검사 시스템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종목들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자, 오늘요, 150원. 그죠? 자, 어저께 시장이 좋을 때 크게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제 남들은 보통 뭐 3%대 다 상승을 했는데 얘는 어제 보합권으로 마감됐죠? 예, 거기에 따른 눈높이 차원에서요, 오늘 하락폭이 적었던 부분. 자, 우리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액터라든지 이 갤럭시 S20 카메라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되 우리 전략을 세워 드렸어요. 3월 6일날 지금은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3월 6일날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자, 정식 출시가 되는데 출시가 되고 그 제품이 인기가 있다 없다가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아마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인기가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한다. 전작이 이 갤럭시 10이었는데요. 아마 한 1년 동안에 3,400만 대 정도 팔렸다 그랬죠? 지금 예상도 3,400만 대, 많게 보는 데는 4,000만 대 보죠? 만약에 갤럭시 S20 특히 울트라 쪽이 인기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아마 액트로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하고 인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기가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초반쯤이나 중반쯤에 한 50% 요네 주가 반등을 보면서 한 50% 정도 만약에 이대로 계속 주저앉는다면 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금 시장이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절반 정도 축소를 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50%를 재매수하느냐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하느냐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변함은 없다. 어차피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뭐 만약에 이 종목을 뭐 연말까지 끌고 간다면 저는 목표가 2만원 말씀드렸어요. 실적 올해 상당히 좋아져요. 특히 우리가 심의 논리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날이죠. 4분기 실적 5천만원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97%. 주가가 크게 하락해야 되는 날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오히려 7% 넘게 상승 마감했죠. 올해 실적이 그만큼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4분기 실적도 나쁜데 그렇죠? 올해도 실적 전망치가 나쁘다면 주가가 흘러내렸겠죠. 근데 나쁜 것은 어차피 지나간 과거고 올해는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가가 뜬 거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S20이 출시가 돼서 판매 대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가느냐 좀 늦어지냐 차이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는 올해 안에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것은 뭐 회사 내용이죠.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고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2차 전지 지금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계속적인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세 가지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양극재 공급을 했고 또 이번에 OCI와 그렇죠? 과산화수소 생산 라인을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코프로 BM 세 가지 호재, 그렇죠? 먼저 차세대 5세대라죠. 양극재 삼성 SD와 합작사 설립이에요. 이 5세대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자, 먼저 거 많이 생산한 것은 NCM이죠. 망간, 알루미늄 대신 망간이 들어가는 양극재였는데 5세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SDA와 합작사. 그러면 일단 물량을 만들면은 공급처, 판매처가 확정이 돼서 수혜가 되죠. 또 SK 이노베이션과 양극재 2조 7천원 4년 동안 그렇죠? 공급 계약 맺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 여기 여기 영화테크처럼요, 재활용, 시장 규모가 한 10조원 정도 된다 그러죠. 중국의 세계적 기술력이 갖고 있는 GEM과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세 가지 호재가 맞물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소재뿐이 아니라, 그렇죠? 장치 쪽에도,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좋다 그랬죠. 이 코인테크라든지 뭐 영화테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재활용 쪽이에요. 2차 전지 필옵티스 앰플런스 주가 흐름 좋죠. 정말 시장 종목이 2차 전지에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여럿이 가면은 멀리 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멀리 보고 내다보고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2차 전지 조금 주가 흐름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은 띄지만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뭐 큰 변화 없어요. 지금 시장이 뭐 원치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잦은 매매하기보다는 뭐 지금 뭐 종목들 여기 포함된 종목들도요. 지수 급락과 함께 아마 전반적으로 다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종목들을 잘 해서 내가 손실을 최소화한다든지 하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종목으로 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나오죠. 뭐 상한가 종목도 매일 나오듯이. 근데 그 매일 바뀌는 상승 종목과 내가 보유한 소수 종목을 비교하면서 내 종목을 매일 못 가지. 저건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그죠? 그거 비교하면서 내 거를 빨리 매도하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잦은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요 포토로 편입을 해주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것이 하모니 관심주에서 지난주서부터 물량 많이 제외했죠. 축소를 했어요. 우리가 덕수함 네오라스든지 이오테크닉스 그죠? 계속적인 물량을 좀 축소를 해놔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새롭게 편입할 여력은 있다. 근데 시장이 안정되는 거 보고 그죠? 확인하고 편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여기 회원가입 문의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한번 같이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하시면은 아마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금일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 중에 아마 잡음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 옆 사무실에서 오늘 공사를 했어요.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